10대 또래들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스라이팅까지 했다. 참 충격적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달 그 14일에 서울 성동구인 한 모텔에서 16세 되는 A모 양이 자기보다 1살 많은 언니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인에게 전해서 지인의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구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막을 보니까 이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 그 피해자 A모 양이 지난 4월 달에 가출을 해서 함께 생활하던 가출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가출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상황 이것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수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그 사항이 밝혀졌는데요. 2주간에 SNS로 확인되어 있는 그 성매매 그 건수가 최소 25건 그리고 왔다 갔다 한 그 돈이 약 900여만 원에 이르는 그런 그 사항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참 충격적인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상대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심리적인 지배를 완전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또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10대들의 심리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일단 이 가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집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집을 나오는 그런 행위인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숙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앱을 통해서 많이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이 가출팸에 있던 그 1살 많은 그 또래 아이들이 분명히 어떤 도움을 줬을 거고요. 네.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의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도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을 부여를 했을 보상을 것이고.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 의도대로, 즉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매매를 시키게 되는데 자기들 의도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칭찬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안 됐을 때는 아주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네. 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칭찬받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은 아주 질책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종속 상태를 만드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본인이 지인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처음에는 그 가해자들은 죄가 없다. 두둔을 했군요. 두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과의 어떤 그 유대감을 좀 쌓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몇 달 동안 심리적인 종속 상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현재 별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성인이 미성년자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1살 차이란 말이죠. 16살짜리한테 17살짜리가 한 짓인데 일단 가해자들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처벌받습니까? 네, 14세 미만이 아니고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같은 경우는 범죄 소년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말이 10대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인 범죄 뺨치는 그런 그러네요. 범행입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그 윤락녀를 관리하는 그 포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있었는데 네. 그런 형태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는데요. 이 범죄 소년 같은 경우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년부의 송치가 만약에 돼서 만약에 어떤 그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이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이 사람들이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소위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제14조에 이 강요행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범죄입니다. 예, 성인 범죄자 뺨치는 이런 그야말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 때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 연령 낮추겠다 이런 얘기했고 지금 법무부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죠.
이 하향 논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무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약 12세까지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12세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저는 한 13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정도 또래 아이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처벌받기 전에 범죄를 한번 저질러 보자.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경찰서에 가서도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촉법 소년인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경우까지 이미 있단 법의 말이에요. 맹점을 알고 있군요.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다 전파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민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을 한 살 정도 하향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비행을 저지르는 모든 청소년들 전부 다 형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른 뺨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범죄라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주 일부 소수의 청소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